10의 6절에서는 테베니 회로와 노톤의 등가 회로를 서로 변환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테베니 원리는 어떤 회로든 전압원 한 개와 직렬인자 한 개로 나타낼 수 있는 게 테베니 정리고요. 노튼의 정리는 그와 그 반대적인 개념으로 전류원 한 개와 병렬인자 한 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이 두 가지가 비슷하죠. 약간 그 쌍대적인 그 특성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테베니 형태와 노튼의 형태 또는 그 반대로 직접 뭐 하는 게 컨버전, 변환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변환 방법은 회로에서 자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와 같이 테베니 정리가 있고 노튼의 정리가 있죠. 그렇죠? 여기는 전압원과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고 여기는 전류원과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등가회로. 자, ohm의 법칙을 사용해서 일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쪽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ohm의 법칙을 전류를 구하려면 15V를 3으로 나누면 5A가 되죠. 그러니까 5A. RTH와 RN은 똑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직렬을 뭘로 바꿔요? 병렬로. 그때 여기에서 화살표 전류의 흐름 방향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죠. 이게 여기가 플러스니까 위로 올라가는 방향. 반대로 노톤의 회로에서 테베니 등가 회로로 변환시키는 방법은 역시 여기 IR이니까 V는 IR이니까 5 곱하기 3이니까 15V. 15V. 저항은 똑같죠. RTH. 그 다음에 이게 병렬이니까 뭘로 바꾸면 돼? 직렬로 바꾸면 돼. 그때 우리가 3, 5, 15V인데 전류가 나가는 방향이니까 위로 나가는 방향이 여기가 플러스 극성, 마이너스 극성. 요것만 여러분들이 주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테베니 등가 회로를 노튼의 등가 회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전압원과 직렬로 연결된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는 하나의 전류원과 하나의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전류원으로 변환시킬 수도 있다. 그 역도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가 테베니 노튼 컨버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회로를 테베니 등가 회로를 구하면 이가 되죠. 그 다음에 앞서 설명했던 이 회로를 노톤의 등가 회로를 그러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회로를 테베니 등가 회로로 구해보고 같은 회로를 노톤의 등가 회로로 구해봤더니 이 테베니 등가 회로와 노톤의 등가 회로는 컨버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류를 구하면 12A, 12A. 직렬이니까 병렬. 만약에 노톤의 등가 회로를 구한다면 우리가 테베니로 생각한다면 12A 이 볼트니까 V니까 I니까 2 곱하기 10이니까 24V. 저항은 똑같죠. 그 다음에 병렬을 뭘로 바꾼다? 직렬로. 이와 같이 한 회로를 테베니 등가 회로를 구하거나 또는 노톤의 등가 회로를 구하게 되면 이 테베니 등가 회로와 노톤의 등가 회로는 서로 뭐가 가능하다? 컨버전이 가능하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톤과 테베니의 그 변화를 우리가 이제 전압원과 전류원의 변환이라는 그런 정리로 우리가 적용시키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과 직렬로 연결된 전압원을 동일한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등가 전류원으로 변환할 수 있는 법칙. 새로운 법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압원과 전류원을 변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노톤과 테베니의 변환을 이제는 전압원과 전류원의 변환이라는 공식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전류원과 전압원의 변화는 흔히 회로, 특히 둘 이상의 전원을 포함한 회로를 아주 간단하게 해석할 수가 있죠. 전류들을 더하거나 나눌 수 있는 병렬 연결을 해석할 때 전류원으로 하는 게 더 쉽고요. 전압을 더하거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직렬 연결을 해석할 때는
전화번호를 우리가 하는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를 개념으로 기준으로 삼을 거나 전압을 기준으로 삼을 거냐에 따라서 전류원으로 변환시키든가 또는 전압원으로 어느 일정 부분을 변환시켜서 회로를 해석하게 되면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똑같은 회로죠. 전압원이 두 개 있는 회로를 우리가 제일 먼저 중첩의 원리를 사용해서 풀어봤고 그 다음에 테베니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봤고 그 다음에 노튼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제 풀어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컨버전을 이 전압원과 전류원의 컨버전을 사용하게 되면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이 두 개의 회로죠. 그렇죠? 이거 직렬로 된 전압원, 이쪽에 직렬로 연결된 전압원이 두 개 있죠. 이거를 뭘로 바꿔요? 병렬 전류원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11을 84를 11로 나누니까 7. 11은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는 21을 3으로 나누니까 7A. 그 다음에 극성, 전압원의 극성과 전류원의 방향을 잘 여러분이 살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두 개 회로, 여기 회로에서 이 회로에서 이렇게 전류원으로 변환시키면 이와 같은 회로를 얻었으니까 여기에 흐른 전류는 우리가 요거와 요거를 그대로 뭐하면 돼요? 전류원이니까 14 같죠. 14가 되고 그 다음에 요 6옴은 그대로 놔두고 요 R1과 R2가 병렬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4V를 구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두 개에서 이쪽에 흐르는 전류는 이 전류원에 어떻게 반비례해서 갖는다. 그래서 I를 4A를 이렇게 쉽게 전압원과 전류원의 변환 공식을 사용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면요. 지금 이 전압원과 직렬로 연결된 이 저항과 이 전압원을 뭘로 바꿔요? 전류원으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이쪽 역시 뭘로 바꿔요? 전류원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I1은 여러분 말했듯이 84V를 12, 7A는 여기 7A가 돼요. 옴의 법칙에 의해서 이쪽은 7A. 이렇게 전압원을 뭘로 다 바꿨어요? 전류원으로 일단 바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전류원으로 바꾼 다음에 이 두 개의 저항이 이 두 개의 병렬이죠. 그래서 R1과 R2를 병렬로 놓고 이 두 개의 저항을 합성한 저항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 공식.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R 2.4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R3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 다음에 I1, I2는 전류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에이딩하면 되죠. 더하면 되죠. 그래서 I1 플러스 I2 해가지고 14A 이렇게 됩니다. 이 회로를 이제 이와 같은 전류를 합하고 그 다음에 저항들을 병렬에 대한 합성 저항을 구해가지고 이와 같이 회로로 우리가 간단화할 수가 있죠. 그래서 14A, R은 2.4A와 우리가 구해가지고는 이 저항과 어떻게 병렬로 이렇게 된 간단한 회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전압원과 전류원을 사용한 그래서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회로인 경우 전압원과 전류원의 변환을 사용해서 R에 흐르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 IL을 구하여라.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게 전류원 하나, 이게 전류원 하나죠. 그죠? 전류원이 두 개 있죠. 이 전류원 두 개를 전압원으로 이제 변환시켜 보겠습니다. 일단 전압원으로 변환을 시키게 되면 이 두 개가 옴의 법칙에서 248이니까 8V에 4옴. 여기 2호 10이니까 10V에 2옴. 이렇게 직렬 전압원으로 변하게 되면 이와 같은 직렬 회로가 되겠죠. 이때 아래에 흐르는 전류는 전체 전류니까 이와 같이 전압원은
극성이 같으니까 에이딩, 그렇죠? 더해서 18V, 저항 R1, R2는 4%니까 진이 더해서 6. 그래서 우리가 쉽게 IL을 2A를 이렇게 전압원과 전류원을 전압원으로 변환시켜가지고 그 어떤 소자에 흐르는 전류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변환시키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와 같이 되죠. 오음의 법칙. V와는 I와 R은 8V.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극성 조심하고 저쪽의 전류의 방향이랑 이쪽의 극성이랑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V2는 I2, R2라서 10V. 만약에 이 전류원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면 여기에 극성이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압원과 전류원의 변환할 적에는 전압원의 극성과 전류원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꼭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항 R1과 R2를 더해서 우리가 유금을 구할 수가 있고, VT는 여러분들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이게 극성이 같죠? 그러니까 A딩이죠? 그죠? A딩다 덧셈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V. 그래서 우리가 IL은 전체 저항을 전체 전압으로 나누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뭘 얻을 수가 있어요? 2A. 이렇게 전압원과 전류원의 변환, 정리를 이용해서 어떤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밀만의 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밀만의 정리는 서로 다른 전압원, 전압원이 많은 경우가 유리합니다. 여러 개의 병렬과질에 걸리는 공통전압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 이건 이와 같은 공식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VXY는 R1분의 V1, R2분의 V2, R3분의 V2. 그 다음에 혼자는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4분의 1이라 그러면 병렬로 연결된 회로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전압원이 3개 이상, 4개, 5개 있을 때 쉽게 병렬의 브랜치의 공통 전압을 구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브랜치가 3개가 있죠. 3개인 경우 우리가 브랜치 전압을 VXY라고 넣습니다. 공통. 이거는 우리가 밀만의 공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여기 지금 R1분의 V1이니까 12분의 84. 여기는 전압이 0이죠. 그러니까 0분의 6. 6분의 0.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21. 그 다음에 혼자는 분모는 12분의 1 플러스 6분의 1 플러스 3분의 1. 그래서 이거 쉽게 가면 VXY가 몇 볼트다? 24볼트.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24볼트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오음의 법칙에서 4A. 그렇죠? 24볼트를 6으로 나누니까 4A. 이렇게 밀만의 정리를 사용해서 밀만의 정리 공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R3에 흐르는 전류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밀만의 정리를 이용하여 R3에 흐르는 전류 I3를 구하라. 자, 이거는 여기에 전원이 이제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를 이제 여러분이 한번 주시해 보세요. 자, VR3, VXY. 여기가 VXY죠. 그렇죠? 여기 VXY. 자, 4분의 32, 2분의 0. 4분의 8인데, 여기가 이 전압원이 극성이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요것만 여러분이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은 4분의 1.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게 되면 6볼트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R3에 흐르는 전류, I3는 VXY를 R3로 나눈 2분의 6. 그래서 3A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만의 정리는 우리가 이제 그 공식을 알아야지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공식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밀만의 정리를 사용해서 쉽게 그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밀만의 정리는 이 병렬로 연결된 가지가 여러 개일 때 그때 병렬의 전압원들이 각각 3개 이상의 전압원으로 다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브랜치에 걸리는 공통 전압을 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Y 델타 또는 T5 또는 델타 Y 변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양쪽 회로도의 회로는 이게 동일한 회로입니다. 이건 이제 뭐 이걸 약간 늘렸을 뿐이지 이건 T 또는 Y 그죠? 똑같습니다. T나 Y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불러요? Y결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이렇게 파이처럼 생겼다 그래서 파이. 이거 똑같이 이렇게 델타죠. 그래서 우리가 델타 회로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T5보다는 델타 Y 또는 주로 Y 델타 컨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Y와 델타의 형태는 수동 회로망에서 저항 3개를 연결하는 거죠. 저항 3개가.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항 2개가 직렬이나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저항 3개가 이와 같이 T나 Y로 연결하게 되면 이게 서로 변환을 해야지만 회로를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회로망을 해석하는데 델타를 Y회로 또는 그 반대로 변환하는 것이 우리가 그래야지만 회로를 쉽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델타나 Y의 컨버전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델타를 이와 같이 Y로 변환할 때 사용되는 공식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는 공식은 외울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델타를 Y로 변환할 때 저런 공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변환할 수가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공식을 사용해서 나중에 회로 풀 때 그걸 적용해서 회로를 풀면 됩니다. 공식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거꾸로 Y 형식으로 된 거를 우리가 뭘로? 이런 델타 형식으로 바꿨을 적에 RA, RC, RB를 구하는 방법이 이와 같은 공식을 사용해서 역시 Y를 델타, 저는 델타를 Y로 변환하는 그때 적용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공식을 적용하는 이제 방법인데 공식도 이렇게 복잡하고 잘못하면 이렇게 혼동,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적어놨습니다. Y를 이 델타 안에 놓게 됩니다. 델타는 3면이 닫혀 있고 Y는 3개의 팔, 이 암이죠. 3개의 팔 이렇게 있죠. 열려 있게 되죠. 두 회로망에서 어느 저항들을 서로 맞은편에 생각할 수 있는지 그 공식을 그러니까 기억을 하려는 겁니다. 그 공식을 외울 때 이제 이걸 사용하면 예를 들면 이용은 RA와 RC 그렇죠? 그다음에 이 R1은 RB와 RC 사이에 있다. R3는 뭐 RA와 RB 사이에 있다. 이런 방법을 기억하라는 거죠. 열린 팔에 놓인 각 저항마다 닫힌 면에 2개의 저항이 이렇게 인접되어 있다. 조금 지금처럼 설명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접되어 있는 저항값을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면 공식을 외우거나 이해하는데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Y 델타 변환 공식에서 델타의 각면은 먼저 Y의 팔에 있는 저항을 한 번에 2개씩 가능한 모든 저항 사이에 교차해 곱한 다음에 구할 수 있다. 이전에 말씀드린 공식을 그냥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런 다음 델타의 각면의 값을 구하기 위해 3개의 교차값을 합을 맞은편 팔에 있는 저항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분자는 3개의 교차값의 합 그대로인 것을 알게 되면 되고요. 델타의 각면은 이 교차값의 합을 맞은편 팔의 저항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델타를 Y로 변환하거나 Y를 델타로 변환할 때 그 공식을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델타 Y 변환에서 Y의 값은 델타에 인접한 두 면의 곱을 델타 3면의 합으로 나누어 구한다. 인접한 두 저항의 곱에서 맞은편 저항은 배제한다. 3면의 합인 분모의 3개 공식에서 모두 같다. 각 팔은 각 격자의 곱을 3면의 합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자, 이건
공식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한 그 방법인데, 뭐 특별히 y 델타나 델타 y에 대한 공식을 여러분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런 회로도가 나오면 그 공식을 사용해서 어떻게 적용해서 회로를 푸는지만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자, 피스톤 브릿지로 회로를 간략하는데 이럴 때 델타 y 또는 y 델타의 변환이 사용이 된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회로에서 우리가 구할 적에 이거를 요 가운데가 없으면 이거 직렬이고 요 직렬 브랜치고 병렬로 계산하면 되네. 이 브릿지의 저항 때문에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합성 저항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요 브릿지 저항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밑에나 위에 이렇게 델타, 삼각형이 된 델타를 y로 이렇게 변환시키게 되면 요거를 이렇게 변환시켜서 연결해서 쉽게 회로를 해석할 때 이 델타를 뭘로? y로 변환하면서 해서 우리가 회로를 해석을 하면 된다. 여러분이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 델타를 여기 y로 변환했어요. 델타를 y로 변환해서 이와 같이 1옴, 3분의 2옴, 2옴 공식을 사용해서 이와 같이 구했죠. 이렇게 구하게 돼서 연결을 해봤더니 이렇게 두 개가 직렬, 이렇게 두 개가 직렬된 걸 병렬로 구한 다음에 요 밑에 그죠? 저항이 직렬로 연결돼서 연결하면 회로를 어떻게 했다? 이런 델타도 이렇게 y로 변환해가지고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래서 델타나 y의 컨버전 또는 y나 델타의 컨버전은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델타인 경우 어떤 회로망을 y로 변환시켜서 회로를 해석할 수가 있다. 거꾸로 y를 델타로 변환시켜서 해석할 수가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9장과 10장에서 이와 같이 두 개의 전압원을 가진 회로의 경우 새로운 그 해석법을 사용해서 그 저항에 흐르는 전류들을 구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하나의 회로에 대해서 R3에 구하는 그러니까 R3에 흐르는 전류 I3를 여러분이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구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배운 9장에서 배운 브랜치 커런트 메소드, 그 다음에 노드 볼테지 어널리시스, 그 다음에 메쉬 커런트 메소드, 그 다음에 슈퍼포지션 시어렘, 정치의 원리, 그 다음에 테베니 시어렘, 그 다음에 노턴스 시어렘, 그 다음에 전화번과 전류원의 컨버전, 그 다음에 밀만의 정리. 이와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의 원리를 사용해서 이 똑같은 회로에 적용해서 I3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 레포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문제는 뭐 이 회로도 좋고 연습 문제 뒤에 있는 어떤 전압원이 두 개인 회로에 적용시켜서 이와 같이 8가지의 정리를 사용해서 저항 R3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서 맞춰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여태까지 9장, 10장에서 배운 이런 이론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레포트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